돈 이야기 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현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고 파는 부동산 말고 렌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렌트는 뭐 이제 아파트도 렌트지만 하우스도 렌트고 렌트도 시장이 따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뭐 떨어진다, 이자 높다, 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서 렌트 시장은 어떤지 제가 좀 부탁했어요. 조사해 달라고. 그 렌트 가격하고 집 가격은 비례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때 렌트 가격도 올라가고 집값이 쿨다운 되면 렌트 가격도 쿨다운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사실 집값이 좀 내려간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게 렌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세일을 안 할 수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겠지. 왜냐하면 그 렌트 수요 중에 집이 요시 땅 하면 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다 어떤 사람은 여기는 뭐 물건이 없대, 여기는 집값이 뭐 또 멀티 오퍼래 이렇게 말하고, 어떤 데는 이미 많이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이게 지역적인 편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First MLS라고 하는 이제 리스팅을 올리는 거기에서 이제 통계를 나왔는데 이게 너무 상반되니까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지. 그 지역에 대한 걸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9월 말 기준으로 1년 전과 딱 비교를 해보면 작년 9월하고 지금 9월 말이 어떤가. FMLS 전 지역으로는 판매 가격이 1.8%만 올랐어요. 1.8%. 올랐어요? 올랐어요. 안 9월 떨어졌어요. 대비니까. 네, 안 떨어졌어요. 1.8%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4월, 5월 대비가 아니고 작년 9월. 작년 9월. 그러니까. 평균이에요. 이건 에버리지로. 그런데 우리가 많이 사는 수완이는요. 13.2%가 올라 있어요. 가만있어. 떨어진 건 1점 몇 프로라며 오른 거는 13%라고.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지 아니야. 않았다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1.8%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올랐는데 올랐네. 3002 이사는 13.2%야. 그러니까. 차이나 많이 나죠. 이거 완전히 미쳤다. 야. 네. 그럼 이렇게 그리고 말해도 돼? 한국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는구나? 왜? 한국 사람들이 똑똑해요. 아니 왜냐면 수완이 지역에 미국 사람이 실제로 파퓰레이션 상으로는 더 많을 거라고요. 당연하죠. 뭐 서브디비전 가서 미스터 킴 그러면 뭐 돌아보는 사람 많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해도 한두 명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국에서 예를 들어서 조지아로 이사를 갈 거야. 조지아로 이사를 가. 어디로 가?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학군이야. 그렇죠.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학교가 어디가 좋고 크라임 레이시 어디가 낮고 살기가 편한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수완이가 띵 하고 올라오는 거지. 여기 좀 궁금한데 애가 하나라도라는 뜻에 애가 몇 살이라도 상관이 없어? 상관없어. 왜 그런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이가 딱 학교를 들어가는 나이거나 하다못해 킨더가튼을 가도 친구가 형성되잖아. 이거는 부모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그때서부터 좋은 환경을 줘야 된다는 부모들의 아주 절실한 마음이 거기 있거든. 내가 이 얘기 왜 하냐 하면 학군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기준을 얘기할 때 우리는 고등학교예요. 하이스쿨. 하이스쿨이 몇이냐라는 분포도를 보고 학군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데 지금 킨더가든 1학년만 돼도 벌써 학군을 찾아서 움직인다고 그래서 그러나. 대부분은 아이가 초등학생이어도 하이스쿨을 보고 가요. 완전 맹모삼천지경. 네. 하이스쿨로 올라갈 단계를 생각해서 거기서 그 동네에서 둥지를 트고 집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나도 한번 이사 가면은 내가 그만큼 살 거다라고 생각한 만큼 산 적이 별로 없어. 그거는 맞아. 그거는 어. 굉장히 사람이 삶이 체인지가 되잖아. 라이프 체인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 생각은 지금도 제가 테네시에서 오시는 두 가족이 있는데 다 학군을 보고 이야. 찾는데 집을 학군을 보고 찾는데 애들이 쫄망쫄망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찾는 집이 없으니까 혹시 반경을 좀 넓힐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여기도 저기도 약간 옵션을 드리는데 쉽게 마음이 잘 안 가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면 렌트를 해도 렌트도 내가 여기서 둥지를 튼 이곳에서 렌트를 했다가 집을 사지 저 엉뚱한 데 가서 렌트하다가 저쪽으로 옮겨가지는 않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도 렌트비 같은 경우는 보통 날리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이브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나 같으면 500불이라도 싼 데 있다가 좋은 지역으로 갈 것 같은데 의외네요.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프라이어리티를 아이들한테 좀 많이 와, 맞추는 것 그렇구나. 같아. 예. 미안해 얘들아, 나의 애들아. 잘 해봤다. 나는 그냥 아니 나는 막 굴렀다고 그냥 생각해. 싼 데에서 그냥 살았어. 그래도 잘 자랐어. 몇 번 이사했지? 20번. 그리고 또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면 학군 좋은데라는 딱 그 수식어가 딱 붙어요. 집을 찾는 기준이. 그러면 이제 저 질문이 학군이 좋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뭐 수학, 과학 잘하는 학교가 있고 리터러처 잘하는 학교가 있고 좀 달라.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가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커서 얘는 아무 때나 갖다 놔도 괜찮아. 근데 어떤 애들은 너무 주눅 드는 거 싫어서 한국 사람 좀 있는 데가 좋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한국 애들 너무 많으면 영어가 안 느니까 좀 미국 사람 많은 데로 갔으면 좋겠고 다 달라. 그러니까 학군 속에서도 또 약간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분류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그 학교를 에이전트가 구해줄 수는 없고 이제 본인들이 학교에 대한 그 선별을 하신 다음에 바운더리가 정해지면 저희가 하는데 일단 학군이 되게 큰 요소인 건 분명해요.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지나면서 이제 트렌드가 확실히 서벌반이 강해요. 서벌반 지역이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 인구의 35% 정도가 렌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우스홀드에. 근데 이제 그 중에 좀 퍼머넌틀리 계속해서 렌트를 사는 사람들은 사실 7만 5천 불 미만인 사람들이 주로 렌트를 살아. 렌트를 주로 오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템포러리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그러고 이제 도심은 주로 원베드룸, 투베드룸, 스튜디오 이게 많기 때문에 40대 이전에 싱글 아니면 커플들이 주로 살고 그런 경우가 많고 40살이 넘은 결혼한 커플 같은 경우는 주로 서벌번으로 이제 가는 경향이 많고요. 이게 팬데믹이 지나면서 더 많이 서벌반이 강세예요. 그래서 렌트 가격도 보면은 수완이 300 이사가 훨씬 더 높고 스테디해. 그런데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재택근무의 영향이 사실은 있어요. 굉장히 크다. 지금 샌프란시스코가 공동화돼 가고 있는 그 현상이 사실은 재택근무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빈자리를 홈리스들이 채웠기 때문이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죠. 오피스 그거, 공실률 예, 얘기할 맞아요. 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면 전부 연결이 되는 연결돼요. 거네. 그러니까 오피스가 비면은 그 옆에 칸도에 살던 도심에 살던 젊은 인구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죠? 빠져나가고 상업용도 다 뭐 유명한 회사들도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일자리가 일단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워킹 플레이스 자체가 창출해내는 그 시너지 효과를 전혀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샌프란은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고 사실 아틀란타도 공실률이 작지는 않거든 지금. 그러니까 외곽으로 많이 빠졌다고 봐야 돼. 그렇다 보니까 렌트가 지금 비교를 한 게 이제 우리 여기 애틀란타 다운타운 지역하고 그다음에 수완이 지역하고 봤을 때 수완이나 둘루스는 올랐어요. 올랐어요. 렌트가. 1년 전보다 뭐 100불, 200불 이렇게 올랐는데 오히려 아틀란타 지역은 한 100불 정도 빠졌어. 마이너스가 됐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금액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렌트비가 그동안은 왜 그렇게 올랐을까? 그죠? 그래 정말 많이 올랐어 렌트비가. 나는 월급 받아서 그 렌트비를 어떻게 주고 살지 이 생각 정말 많이 한다고. 근데 이제 그때는 생각해봐요.
집을 살려고 했는데 집을 못 구해. 경쟁에서 밀려. 아, 그땐 참 이렇게 돈을 웃돈을 주는데 막 캐시로 주고 샀잖아. 웃돈도 장난 웃돈을. 아니죠. 그러니까 세일 쪽도 그런데 렌트 쪽도 어플리케이션이 쏟아져 들어와. 와.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할 때 고르지 여기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세입자 누구야? 이러면서. 아니 그때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움직였지? 그러니까 이동이 되게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어. 그죠? 네. 팬데믹에서 우리가 5월 달에 딱 락다운 되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출렁이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집도 그러니까. 엄청 찾으러 다니고 이제 큰일 났다 하니까 이제 약간 그 위기의식 같은 게 있어서 안전한 곳으로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들을 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렌트도 바빴고 세일도 바빴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어포더블한 멀티 패밀리가 되게 적었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쿵땅쿵땅쿵땅 짓고 있었던 거야. 짓고 있었는데 뭐 우리 막 서플라이 체인이 뭐 난리가 나고 서플라이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지어졌어. 지금 다 지어졌어. 이제 캐나다에서 나무가 왔어. 우리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나무가 안 온다고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이 지금 렌트비가 약간 꺾이는 게 그 멀티 패밀리들이 많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밖에 나가서 보면은 아파트들 되게 많이 지어졌거든요. 바이든이 한 정책적인 것도 좀 있었더라고요. 왜? 그 무슨 뭐 액트 해가지고 어포더블 멀티 패밀리를 지원해주는 그 정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생겨났다. 이제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집값이 올랐는데 뭐가 올라? 세금이 오르죠. 세금. 네. 할 말 많아. 네. 세금 엄청 오르죠. 보험료 오르죠. 보험료 오르죠. HOA도 올라, 유틸리티 올라. 메인테넌스도 있으면.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100불이면 고치던 걸 지금 200불 줘야 돼. 그리고 요즘은 처음에 쿼테이션 내러 올 때 그 가격을 또 따로 받잖아. 전에는 그냥 와서 뭐 한 달에 500불씩 받겠습니다 이러고 갔으면 지금은 나 거기 왔다 갔다 하는데 150불 줘야 갈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해. 모든 게 다 올랐더라고요. 모든 덩달아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클라이언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조목조목 저희한테 왜 내가 렌트비를 300불을 올려야 되는가를 어머. 진짜? 이분은 인도 분이신데 아주 어머. 철저하신 어카운팅 하시는 분이라서 쫙 해가지고 세금 몇 퍼센트 오르고 보험료 몇 퍼센트 오르고 착착착착 해갖고 300불을 올리려고 하는데 조연 네 생각은 어때? 맞아. 그러고 올렸지. 그러고 올렸잖아요. 근데 올린 다음에 그 집이 렌트가 되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올렸지.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우리는 90일 전에 노티파이를 해가지고 집주인이 이거를 이런 이유로 너한테 올리려고 하는데 you agree or not 그렇게 해가지고 익스텐션을 하거나 나 너무 300불은 많은데 200불로 깎아줄 수 없을까? 그럼 다시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리뉴를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게 도저히 자기는 그 돈을 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나가야지.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세입자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꼼짝을 안 하고 그냥 뭐 200불을 올리든 300불을 그 전에 200불 올렸는데 그 다음에 300불 올렸는데 또 500불이 올랐는데 그냥 살아. 근데 올해 올 여름에 이게 지금 렌트 가격이 딱 떨어지기 시작한 게 올해 여름부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딱 5월부터 느껴지는 게 나간다 세입자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렌트비를 많이 내고 살 수는 없어. 그러면서 차라리 좀 싼 아파트나 이런 데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올 여름에 너무 바빴던 게 이게 너무 리플레이스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사실 작년 재작년 거의 없어가지고 좀 편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거의 물갈이가 새로 다 됐어. 야, 이게 참 맞물린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제가 대기업들이 레이오프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작이 이제 굴지의 그룹들이지, 구글이나 이런 그룹들에서 엄청난 레이오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제 주위에도 자녀들이 거길 다니고 있었는데 레이오프 당해서 너무나 황당해하는 경우를 봤고, 그러고 나더니 점점 그것보다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레이오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기업들도 해고를 시작했어.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다녀왔는데
아들 회사가 한 직원이 4,0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16%를 하루아침에 해고를 한 거예요. 와. 엄청난 인원이 해고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렇게 맞물려서 그럼 해고되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 해고를 당할 때 레이업을 당하면 세브란스 페이가 좀 따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뭐 많게는 1년치, 6개월치, 3개월치의 월급을 줄 테니까 나가라. 그동안 네가 집을 찾아봐라. 아니면 회사를 찾아봐라. 이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 얼른 이렇게 렌트한 사람들은 지금 더 싼 집으로 가야지. 또 unemployment 신청도 하고. 요게 이제 끝나면 또 어닝플로이먼트 신청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예. 지금 맞물리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고나 카운티에서 지금 그 렌트비를 안 내가지고 이빅션 강제 퇴거를 하는 그 파일링을 랜로드가 하잖아요. 돈을 안 내면 그 파일링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셰리프가 서브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셰리프 수도 줄었겠죠. 그런데 셰리프가 옛날 같으면 일주일 만에 서브를 하는데 4주 걸린대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야?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져도 한 달간은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서브를 해야 그다음에 코트 날짜가 잡히고 그 전에는 고나 카운티는 거의 한 달 만에 코트 날짜가 잡혀서 가서 그냥 이빅션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서브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노티스를 가져가는 서브도 못 한다는 얘기야? 그게 그렇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저희는 그걸 얼럿을 받고 지금 리플레이스하는 세입자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금 한 달 더 늦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드려야지. 안 그러면 그냥 비워놓는 거 그렇다 그래서 아무나 대충 뭐 크레딧 대충 뽑지도 않고 뽑아서 넣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더 worst case 시나리오는 뭐냐면 딱 들어왔는데 뱅크럽을 신청해버렸어. 들어오고 나서? 야, 랜드로드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문제네. 그럼 못 쫓아내요. 그냥 돈도 못 받고 살게 해야 돼. 뱅크럽시 디스차지 될 때까지. 이야. 잘못 세입자를 선택하면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어서 저희 가능하면 랜로드한테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그다지 쏙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을 더 기다리더라도 좋은 사람을 드리자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 근데 지금 렌트비가 얼마인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렌트비가 얼마길래 저러나 하면은 물론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죠. 이제 수완이는 보통 이제 싱글홈이 많으니까 평균 렌트 가격이 2,800불 정도 돼요. 4베드룸짜리가. 4베드룸에? 네. 그리고 둘루스는 평균 가격이 한 2,500불 정도 되고. 그러니까 도심으로 올수록 이제 원베드룸 스튜디오가 많기 때문에 한 2,000불 언저리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거조차 그게 이제 에버리지고 미디언인데 그런 것조차 못 낼 정도 되면은 이제 뭐 레이오프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뭐 브레이크업을 해가지고 뭐 룸메이트랑 또 찢어질 수도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입자 드리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하여튼 렌트 현황으로서는 지역에 따른 편차가 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비하면 약간 올라 있다라고 말을 해. 그렇지만 올해 초에 비하면 사실은 떨어지고 있다고 봐야지. 작년 2022년 2월이 피크였어요. 제일 높은 렌트 가격이었고요. 그게 이제 좀 유지가 되다가 올 여름 한 5, 6월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약간 하향세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다시 또 올라갈지 어떨지는 집 가격, 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냥 욕심 안 부리고 렌트 좋은 사람한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그럼 렌트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컴피티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바이어스 마켓이네 그럼. 네, 많지는 않아요. 바이어스 마켓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편안해졌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 많진 않아도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되잖아. 아무나 오세요는 아니지. 그리고 세입자를 구할 때 거짓말하는 세입자들이 많아. 오늘도 제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하나 들어와서 베리파이를 하다가 왔는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주소하고 랜로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거를 받아서 랜로드한테 전화를 하기 전에 이 랜로드가 이 집 주인이 맞는가 확인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자기 친구 보고 전화 좀 받아줘 할 수 있잖아. 와. 그럴 수 있지. 생각도 못 해봤다. 그죠? 그러니까 텍스 레코드의 집주인이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랜로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집이 리스팅 올린 적이 있나 찾아봤지? 그랬더니 올린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지. 이 사람 아냐고. 모른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는 거야? 거짓말한 거지. 레퍼런스를 어. 거짓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 그런 걸 거짓말할 수도 있고 잡 릴로케이션 지난번 언니한테 얘기했지. 릴로케이션 그 페이퍼 잡 오퍼 레터를 릴로케이션 온다 그래갖고 텍사스에서 여기 오는데 잡 오퍼 레터를 보냈는데 HR 매니저 사인이 없어. 다 자기가 만든 거야. 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 저는 한동안은 보지 못했던 건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게 눈에 많이 띄고 그러니까 verify를 그냥 건성건성하게 되면 나중에 들여놓고 머리가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서 뭐를 봐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당연히 크레딧 점수뿐만 아니라 저희는 크레딧 안에 내용을 다 봐요. 그 이 사람이 그 뭐 렌트비를 안 내가지고 렌트 그 전에. 밸런스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는 그 유틸리티비를 안 내는 것도 되게 마이너스로 치는 게 그 정도 그걸 페이 어텐션 못할 정도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데 그 크레딧 점수뿐만 아니라 크레딧 내용,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크리미널 백그라운드 체크에서 크리미널 히스토리도 보고, 섹스 어펜더 성범죄 기록이 있나 없나도 보고, 이빅션 한 기록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다 보니까 그걸 보고, 그다음에 인컴 베리파이를 하는데 인컴 베리파이 하는 그 페이 스톱을 보내온다든지 아까 잡 오퍼 레터를 보내왔으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위조를 해서 보낸다는 거잖아. 그래서 공문서 위조 같은 걸로 고발할 수 있잖아. 아유 그 한 사람 고발해갖고 그거 그 미국이 고발은 되게 쉬워요. 수도 되게 쉽고 쉬운데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냥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 노티파이 하고 그 애플리케이션 디클라인 하고 디클라인 하는 사유에 대해서 그 충분치 않다. 다큐먼이 충분치 않고 또 사실과 달라서 이거를 억셉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디클라인한 사료를 보내죠. 야 그런데 그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더 약간 자주. 좀 위기의식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서민들이잖아요. 렌트 산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던 돈 받았던 거 다 쓰고 이제 언임플로이먼트 다 쓰고 이제 일하러 나오는구나. 이제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 쿨다운 되고 있고, 뭐 이제 사실은 핫하던 게 약간 웜한 데도 있고 쿨된 데도 있지만 이제 그걸 봐야죠. 자, 이제 렌트 값이 약간 내려가는 상황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좀 내려갔다고 치면 한 500불 차이가 나. 우리 옆집은 나랑 똑같은데 새로 누가 들어오면서 500불 싸게 들어왔어. 근데 난 아직도 10개월이 남았어. 그러면 혹시 주인한테 나 좀 싸게 해줄래? 얘기할 수 있나? 안 되죠. 네. 계약은 계약이니까. 나중에 뭐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협상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그때 다시 얘기해서 하면 몰라도 근데 이게 500불이나 차이 날 수는 없거니 1,200불 차이밖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안 오른다는 거지. 왜냐 물가는 오르는데 렌트비가 안 오른다는 거지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집값도 우리 봐봐요. 전부 다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야 이랬는데 올랐잖아. 저 에버리지도 올랐고 수완이는 더 올랐고. 하기사 옛날에 1990년도 초에 이럴 때 어떤 지역에 뭐 한 10만 불 정도 주면은 뭐 3베드룸 이렇게 사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20몇만 불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랐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걔가 30만 불이 넘게 올라 있더라고요. 안 내려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두세 배죠. 지금 두세 배죠. 근데 나는 사실은 렌트가 막 엄청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자가 비싸잖아. 집을 사고 싶은 사람도 이자가 7점 몇 프로다 그러면 못 사지만
내가 이사를 지금 가야 되는 사람도 이 집을 팔고 가면 이 집은 내가 지금 3%대 갖고 있는데 7점 몇 %대를 주고 다시 이사를 가야 된다 그러면 망설인단 말이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지금 렌트를 만약에 주고 싶다 누구한테 그런다 하면은 이자 부담을 갖고 줘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다 해도 그럼 이자가 비싸니까 4% 5%를 커버할 수 있는 렌트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근데 지금 이거 그래서 엄청 이거 렌트 값은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잡을 잃어. 그럼 결국은 더 싼 집을 찾으러 가게 돼. 그래서 약간 그 이게 뭐 예를 들면은 그 조지아의 그 아주 전문 인력기 릴로케이션 오는 경우는 아이가 없는 경우는 도심에서 자기네 그 직장 가까운 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심 쪽에서 좀 비싼 데를 살고 또 아이가 있으면 서벌반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제가 아까 7만 5천 불 미만의 저소득층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로 계속 컨티뉴어슬리 렌트를 하는 사람들 비율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인구가 뭐 다 합쳐서 35%라는 건 100명 중에 35명은 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홀드 렌트. 중에서. 그러니까 가구 수가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약간 계속 싼 것만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집을 사서 점프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그럼 렌트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내가 만기가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면 좀 다른 데를 알아보는 게 좋은 시즌일까? 알아볼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도 사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좋아서 새 거니까 가는데 최소한 2,000불이야. 원베드? 그러니까 그 투베드면 2,500불 뭐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뭐 1,800불, 2,500불 그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또 유틸리티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타운홈 렌트나 아파트 렌트는 그렇게 차이는 안 나. 크기로 따져서. 근데 다만 내가 좀 더 어포드 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지 못하면 그냥 아파트 사는 거고 좀 더 어포드 하면 차라리 나는 타운홈에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웨이 업 앤 다운을 할 거고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아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집주인들한테 올해는 올리지 맙시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존에 잘 내던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리플레이스를 했는데 더 안 좋은 세입자가 들어올까 봐 그냥 100불을 안 올리시더라도 이 사람을 킵하자 그런 걸로 가거든요. 그게 사실 더 현명한 방법이에요. 사실 지금 집을 가지고 렌트를 주신 분들은 만약에 모게지 이자를 낸다 그러면은 그렇게 높은 그 레이스로 내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겠네. 그렇지. 뭐 캐시로 사신 분도 있고 뭐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그렇고 요즘은 또 투자형 사시는 분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어차피 오를 건데.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어차피 오를 건데. 근데 그런 분들도 모게지로 사기는 어렵지 않겠어. 이자가 너무 비싸서. 그래도 사시는 분들이 대단들 있어요. 하시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2, 3년 후에 재융자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이거 사놓고 오르는 폭이 그 이자보다 클 건가 적을 건가를 본인이 스스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오르면 그 이자 낸 거 하나도 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있어. 그런 분들은 그냥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사시겠다는 분은 저랑 굉장히 길게 상담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렌털 마켓이 그렇게 그다지 핫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당신의 기대치가 이런 렌트비를 받고 뭐 이렇게 따져서 하시면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어쩌면 CD보다 안 좋을 수도 있거든. 7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사놓는 게 좋아서 사시고 그다음에 렌트 가격이 늘 이 가격은 아닐 건데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좀 올라갈 거니까 결국은 뭐 이제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렌트를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서로 상호간에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이렇게 덥석 권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식도 사실은 오늘 내일 아니면
올해 내년을 비교하면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있지만 10년을 비교하면은 결국은 주식은 떨어진 적이 없다. 없어. 이렇게 돼 버리잖아. 10년 이쪽 끝과 저쪽 끝을 보면 집값도 가만 생각해 보면 장기적인 투자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지. 그게 당장 내년에 뭐 작년에 막 1년 만에 뭐 올랐던 것처럼 오를 거야라는 기대는 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집은 10년 금방 지나더라고요. 저희가 아니, 해보니까. 근데 세월 자체가 금방 어. 지나지. 우리가 매니지먼트 했는데 벌써 이 집이 10년 됐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전에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면 와우 이렇게 되는데 그 10년이 금방 그냥 지나가요. 근데 렌트라고 생각을 하면 렌트에 10년은 너무하잖아. 렌트로 그래서 사시는 분들은 렌트를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 분들 만기가 돼서 내가 그래도 200~300불 더 적은 집으로 가고 싶다 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냐면 이제 기간을 정하잖아. 1년 단위 아니면 2년 이렇게 할 때 아, 더 떨어질 걸 생각해서 1년 계약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나? 떨어지지는 않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저는 이제 세입자 편에서 말씀드릴 때는 그냥 2년 계약을 해서 락을 하시라. 오를 거다. 네. 엄청 자신 있네. 100불이 올라도 오를 거니까 떨어지진 않는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예 2년 계약을 하시면 내년에 오르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안 떨어져요.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이 슬로우하다, 약간 떨어진다. 이거는 그러면 그 떨어진다는 갭이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슬로우하다는 거는 이제 인구 이동이 좀 적다? 좀 적어졌다. 그리고 딴 데서 오는 유입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렌트 가격이 떨어진 거는 거의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완이 같은 경우는 100불이 올랐고 작년보다 1년 전보다 둘루스 같은 250불이 올랐고 다만 여기 그 애틀란타 여기 지역은 100불이 떨어졌고 그런 거라서 그게 평균으로 짜졌을 때는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가 세일도 마찬가지고 렌트도 마찬가지고 떨어지지는 않아. 근데 쿨다운이 됐다는 거지. 우리가 200불, 300불 1년에 올리던 거를 못 올리게 됐다. 그거지. 그러면은 웬만하면 재계약하는 게 나아? 재계약하는 게 나아요. 이사 비용까지 그럼요. 생각해보니까. 그럼요. 그 집이 큰 하자가 없다면 그냥 스테이 하시는 게 나아요. 잘 협상하셔가지고 그냥 같은 가격으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스테이 하시는 게 서로 윈윈이에요. 그러면 굳이 막 얼마나 떨어졌냐 하고 찾아보러 다닐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네, 그냥 계세요. 아니 아까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생겼다 그랬잖아. 왜냐면 뭐 렌트 가격이 주춤한다 하니까 좀 더 싼 데를 옮겨 보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의 심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로케이션이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그리고 학군조인데 핫한 데는 없어요. 렌트가. 핫한 데는 없어. 그것도 경쟁이야.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는 데가 미드타운이다 보니까 이 크레인 올라가는 거를 엄청나게 보잖아요. 뭐 정말 4, 5년간 정말 열 몇 개가 되는 크레인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 크레인들이 사실은 콘도 아니면 아파트가 됐더라고요. 나는 다 무슨 빌딩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런데 공실률은 높아지고 그럼 그 많은 아파트와 콘도에는 누가 와서 살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그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게 도시 공동화가 템포러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시는 이제 별 재미없어. 다 서벌반으로 가는 분위기야. 요거에 편승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뷰로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도심에 빌딩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와중에도. 어떤 사람은 다 떠난다고 하는데 점프인 해가지고 지금이 살 때야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요. 위기가 기회다. 맞아. 그런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그 수요와 공급을 이제 또 따져보는 거고 주고요. 오피스가 여기 들어와서
몇 층짜리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보통 그렇게 레지덴셜을 올릴 때에는 어떤 소스가 있어요. 커머셜에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이런 레지덴셜을 지으면 이런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러겠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전혀 얼토당토하진 않다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스가 있는 게 당장 내일, 내년이 아니고 대부분은 굉장히 롱텀으로 보고 하는 롱텀이지, 거겠지. 롱텀이지. 그런 빌딩을 지면서 어느 정도 자금력이나 뭐 이런데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너무나 그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이자율이 높아서 아마 어쩌면은 그걸 하려는 사람들이 약간 스탑하거나 홀드하거나 이런 플랜들이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자가 떨어지길 기다려서 요시 땅 해가지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자는 떨어질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겠지. 안 떨어질 수가 없을 없지.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 우리 조지아는 그래. 그러면 내셔너와이드로는 어때? 내셔너와이드도 편차가 심해요. 아시다시피 뭐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갈수록 되게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까? 거의 뭐 제2의 디트로이트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히피라는 그 문화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쪽은 약간 그 리버럴이 너무 성향이 강하니까 모든 정책이 그 노숙자든 범죄자들한테 너무 강경하게는 안 하고 좀 되게 루스하게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졌다 뭐 이런 그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동네 자체가 약간 너무 리버럴한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뭐 어떤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마약과의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약도 이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마약을 사용하던 주사기를 쓰지 말고 새 걸 쓰라고 나눠준단 말이야. 맞아. 어쩌면 좀. 그러니까 거리에서 그걸 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밟을까봐 그 버려진 그 주사기에 밟힐까봐 걱정스러워서 못 나간다잖아.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되게 좀. 아니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어떤 한 특정 지역, 스트릿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게 전부는 아닌데 얼마 전에 저희 세입자 중에 샌프란에서 온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기 차 파킹 해놨는데 그 브레이킹 당했다고. 그러니까 차 안에 물건을 절대로 귀중품을 놓을 수가 없대. 안전하지 않다고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샌프란시스코는 집값이 좀 떨어질까? 렌트비도 떨어지고 거기 렌트비는 떨어지죠. 뭐 비교 불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 공실률이 우리 지난번에 찍었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분명히 주거용도 영향이 있어. 그렇지. 없다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렌트비 자체가 뭐 이제 도시마다 달라요. 뉴욕은 고가의 오피스, 고가의 뭐 콘도 렌트는 여전히 그냥 잘 나가요, 아주. 뉴욕은. 그러니까 이제 도시마다 그 캐릭터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조지아는 약간 중간 정도? 우리 조지아는 가장 살기 좋은 딱 그 구도로 딱 너무 그 럭셔리한 것도 위화감이 조성되잖아. 우리한테는 우리는 딱 이 남부의 이 그냥 그런 분위기로 가면 딱 좋은데 그냥 딱 그렇게 잘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근데 집값 전체가 옛날의 조지아 집값이 아니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는 아직도 싼 편이죠. 싼 편이죠. 네. 그러니까 조지아 집값이 전국에서 크기 대비 두 번째로 싸대. 진짜? 그러니까 평수는 크고 가격은 싼 거야. 진짜 나 전국에서 되게 의외다. 두 번째래. 전국 어디랑 그러니까 비교하면? 뭐, 아니 뭐 예를 대도시를 비교하면? 스테이트 투 스테이트 투? 그렇지. 네이션와이드의 대도시들을 다 비교하면 여러분 조지아가 이 정도입니다. 그렇구나. 그럼요. 우리는 살면서 몇 년 전에 30만 불이었던 집이 지금 70만 불이니까 엄청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올랐다. 왜냐면 근데 조지아 아니구나. 살았던 사람은 우리는 계속 사니까. 그리고 조지아 살았던 사람은 잘 못 바꿔.
그 생각을. 음. 그죠? 그렇지. 근데 타주에서 오신 분들은 어. 전혀 상관이 없으시지. 아니, 내가 놀랬던 건 제가 조지아의 달튼이라는 데서 한 10년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살기 전에 여기 한인타운 근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달튼을 갈 때 이 집을 팔면 정말 큰 집을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똑같은 집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튼이 왜? 너무 놀랍잖아. 그랬더니 나만 달튼을 모르는 거였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기가 카펫의 메카. 그래서 뭐 전 미국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지. 거기죠. 전 미국 카펫의 70%가 나온다. 뭐 이러니까. 보이지가 그래. 보이지. 그지? 아이다호의 보이지가 미국 내에 그 감자? 아니 언니 나도 감자인데 반도체 메카야. 아. 거봐. 반도체에 이유가 종사하는 있군요. 분들이 거기 많이 살아. 그래서 우리만 모르는 거지. 어떤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또 다 있더라고. 하여튼 오늘의 결론은 사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슬로우하고 쿨다운 됐기 때문에 좀 유지되는 편이다. 그래서 막 이사 비용 들여서 싼 데를 같은 지역에서 찾는 것보다는 재계약을 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 또 랜드로드들도 무리해서 지금 렌트비를 올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의외로 오히려 다운타운, 미드타운 쪽은 뭐 100불, 200불 떨어지는 경향인데 서버반의 학군 좋은 지역은 오히려 100불, 200불 더 올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계약을 2년 계약을 하는 게 서로한테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2년으로 네. 계약을 해라.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늘 했던 세일, 판매와 구매에 대한 얘기보다 렌트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조언에 따르면 이자는 내리지 않을까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내년에. 오늘 조언 준비해 주신 거 너무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